반갑습니다. 장중정호 시장점검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주춤했고, 여기서 치고 나갈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앞으로의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냐, 아니면 그 한계에 왔던 부분에 대해서 부침이냐 이건데, 일단 뭐 부침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태.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런 단기적인 동향,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게 우리 종목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대비해야 될 게 이제 슈퍼 엘니뇨. 그래서 대한제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제분도 뭐 그동안 등락이 있었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괜찮았겠지만,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스러운 흐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제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왜냐하면 대한제분이 본전 위로 올라갔던 적도 있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대응할 만한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이 회사가 어쨌든 곡물 관련주다. 이 곡물 관련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엘니뇨라고 하는 부분, 그 기상이 이상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뭐 산업화로 인해서 많아지느냐, 아니면 이 소빙기가 끝나서 많아지느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산업화라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왜냐하면 이제 탄소가 늘어나고, 그리고 벌목으로 인해서 산림이 줄어들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과연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낮에는 광합성을 한다고 치고 밤에는 왜 갑자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등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호흡 곤란에 시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접근을 해보면 결국은 이 산림이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감소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 이 바다에서 탄소 교환이라든지 갯벌에서 나오는 거, 이기가 광합성을 하고 물에 잠기고, 광합성을 하고 물에 잠기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바다의 이 이산화탄소를 머금는, 이게 훨씬 더 거의 뭐 제가 생각했을 때 100%인 것 같습니다. 자, 100%면 요 탄소를 포집하고 머금는 거, 탄소를 교환하는 거, 이 바다의 어떤 역량이 산업화보다는 이 소빙기가 끝나면서, 이 17세기에 필리핀 화산이 폭발해서 소빙기가 있었고, 그게 풀리는 과정에서 지금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뭐 친환경을 하든 뭘 하든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아주 무더웠고, 이때 보면 가로수가 탔습니다.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 지금 동남아 지역에 40도 이상 폭염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하고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곡물 수확이 감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여름에 이제 폭염에 시달리고, 겨울도 따뜻할 것이다. 물론 이 폭염은 태양광 발전에는 좋지 않지만 겨울이 따뜻하다라는 것은 태양광 발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곡물 수확량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곡물 관련주의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치 대비해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유할 수 있는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뭐 곡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곡물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뭐 현재 가격은 유지를 할 것이고, 만약에 곡물 쪽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요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분이 재미없는 흐름이고 답답한 흐름이고 이게 이어지더라도, 특히 지금처럼 지수가 올라갈 때 빠지고 있으면 짜증이 나시겠지만, 여름에 한 방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 믿음과 인내라는 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랑 똑같은데, 잘 해낼 때까지 기회를 주시면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다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게 잘 되려면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 2월까지 기존에 투자했던 거에 대한 회수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앞에 있었던 그런 좀 그 투자에서의 변수들, 그리고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들, 이걸 좀 잘 만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우 컴프레스 투자를 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두 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대우 컴프레스 최장술 대표님은 좋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해야 될 정도로 아주 능력이 좋으신 분이고, 또 하나가 어떤 표현하자면 우리가 액티비티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왜 이렇게 안 올라, 왜 이렇게 안 올라, 맨날 주가 흐름을 보고 짜증내는 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자라는 거 하나. 이게 이제 주주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 어떤 좋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통칭해서 액티비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발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발휘했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에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상장회사보다는 비상장회사가 훨씬 더 쉽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그 비상장회사도,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쓰면 훨씬 더 사업의 안정이 빠르게 될 겁니다. 우리 투자 수익률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알루미늄도 우리가 하는 태양광 사업하고 연관을 해서 또 매출을 확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리사이클링 사업도 이건 될 때까지 그냥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자금력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의 결과를 그냥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뭐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의지만 있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년 2월에는 우리가 이걸로 다 부자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뭐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한국아연이라는 회사, 이 회사를 거의 뭐 만드신 분인데, 이게 영국에 있는 베페사라는 회사에 피인수되고, 이 베페사가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조라는 회사에 또 그
새로운 걸 접목을 시켰는데 이 회사가 또 보면 이 황조 보시면 예, 여기 황조라는 회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황조가 영업이익이 지금 100억이 넘어섰습니다. 20억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게 언제 했냐면 이 회사 가치가 2015년 정도 20억이었습니다. 회사 가치가.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만 100억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 리사이클링 사업에 우리가 하려는 사업의 앞단계, 그러니까 아주 일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모시는 그 교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실제 이 필드에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 기술의 집약체, 모든 궁극적인 리사이클링의 최고 존엄의 기술을 갖고 마지막 단계에서 폐기물로 매립해야 될 걸 철과 돌로 만든다는 거. 예. 이건 정말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유익한 기술이고 인류사에도 유익한 기술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조금 한번 걸어볼 만하고, 근데 뭐든 주식은 싸게 사야 되고 투자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더라.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때 가서 뭐 투자금을 늘려도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저하고 교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밥을 같이 지어서 예, 사이좋게 나눠 먹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네, 이마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내리니까 좀 간과했던 부분,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을 했고, 그럼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한제분이 그 해당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우리가 앞으로 있을 변화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뭐냐라는 부분, 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입니다. 기준금리가 5.25%인데 4%가 나왔습니다. 예측보다도 낮고 이전보다 작다. 근데 이전보다 작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작년 5월 달에 월간 단위로 뭐 1.3%인가 올랐으니까 기저효과로 인해서 한 1% 가까이 까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다음 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아마 3% 초반 아니면 2% 후반으로 내려갈 거라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즉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다음 CPI 발표 때까지.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약세인 8월을 제외하고 7월 말까지는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또 드문 시장에서 만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됐고 이제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친환경에서 이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어떤 규정을 하는 건데,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LNG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라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을 해라. 자, 요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준위 방패장을 건설하려는 부지를 1986년부터
찾고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경주에 방패장 있지 않느냐? 그건 그냥 뭐 장갑 이런 거고 현재 원자력 폐기물은 전부 원전에서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이거를 이제 표현하자면 똥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방패장은 이 분뇨 처리장, 똥. 자, 그러면 2050년까지 이걸 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걸 인정을 받는데 이 똥을 운반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대창 솔루션에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적재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쌓아 올릴 수도 있고. 그걸 제가 제도권에서 관심을 갖기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반응조차 없다가 제도권에서 이걸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대접이 달라집니다. 대창 솔루션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예, 그래서 제가 손이 부끄러워서 우리 제안은 그냥 빼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구조에서 요 대창 솔루션의 그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2050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이거 근데 부지 선정하고 이런 과정만 한 10년 잡아야 되고 또 건설도 한 10년 잡아야 될 거고 20년.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기에 이제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아야 2년이고 길어도 한 7년 정도. 이 안에는 어쨌든 뭔가 해야 됩니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근데 대창 솔루션이 단독으로 이거를 뭔가 키워낼 수 있느냐. 예, 제가 아무리 이게 좋다 해도 반응이 없었듯이. 대창 솔루션이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뭐 니네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반응. 아니면 이제 또 실무 측면에서는 그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됩니다. 내가 이걸 받아서 위로 보고를 해서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이걸 활용하자. 한수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려면 본인은 업무가 늘어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위에 지침이 없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런 공직 조직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공직 조직에서는 위에서 오더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더를 만들 수 있는 이 산업통상부를 움직이려면 대기업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대창 솔루션보다는 이 아이템을 갖고 가는 어떤 회사가 있다면 굉장히 이게 글로벌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뭔가 제안 같은 게 지금 있다. 이 정도. 근데 뭐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은 사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전 관련해서 뭐 확실한 수혜주가 있고 그리고 LNG 관련해서는 어떤 거냐면 조선주들이 또 수혜주가 되는데 이 조선주들도 기자재로 대창 솔루션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LNG가 조선주들이 관심 받는 건 뭐냐면 LNG 추진선이 있고 그 LNG 추진선에 이제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탄소 포집까지 하는 장치를 더하면 그럼 탄소 배출이 안 되니까 이건 친환경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저게 뭐 되겠냐 하지만 소비자 물가도 아시겠지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낮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프랑스 원전 관련해서 무더기 가동 중단하고 이렇게 된 거 언제냐면 6월 5일에 나왔습니다. 뉴스가.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가동 중단 원전 균열 가서 가동 중단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게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뭐 포장 안 하고 말씀드리니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되게 고급 정보입니다. 정말 고급 정보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또 이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약간 더 말씀드리면 뭐 우리 주식 유튜버 중에서 단타하는 유튜브 본인은 땄다고 하지만 그 수많은 구독자들 중에서 돈 딴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다른 여러 주식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제일 도움에
도움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명함이 있듯이 또 이마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부분을 간과를 했느냐면, 사람이 이제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제 이마트 오너에 대해서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와서 보니까 발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났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마트에 대해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온라인의 약점을 보완했다. 이게 관점이었으면 그냥 성장 둔화 기업을 비싸게 샀다.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온라인 약점 보완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뭔가 활용을 잘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그래도 계속 이익이 나던 회사였고,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이익을 재투자해서 물류 쪽을 보완을 했으면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텐데, 그냥 이베이 코리아를 사서 얻은 효과로는 이 경쟁사 하나가 사라졌다. 근데 경쟁사 하나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이버하고 쿠팡만 재미를 보더라. 이마트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요런 이제 기대 이하의 어떤 경영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고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기대한 부분이 잘못되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더라. 이번에 이제 적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디에 연장선이냐면, 이런 이베이 코리아를 비싸게 인수했다. 요 부분이 어디 연장선이냐면, 이마트가 과거에 중국 진출을 해서 큰 손해를 보고 철수했다. 요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2008년, 2012년, 2015년 뭐 그때 이제 단계별로 계속 그 타격을 받던 부분인데, 중국 진출해서 철수했던 부분이나 이 비싸게 샀던 부분이나 결국 오너의 판단이 생각보다 달라진 게 없다. 발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실수했으면 이미 깡통 찼어야 되는데, 부자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타격이 없겠지만 주주들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자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앞으로 그 이마트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트레이더스가 잘 나가다가 안 되고, 그리고 온라인도 안 되고, 성장이란 관점에서 트레이더스도 안 되고, 그리고 온라인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스타벅스도 안 되고, 도대체 뭘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편의점도 안 되고, 편의점은 적자 나다가 저번에 흑자 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생각해서나 별 볼일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에서 해결을 해줄 단 하나의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영진 부회장이 18.56%를 갖고 있고, 이명희 명예회장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증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증여세가 또 절반인데 현재 이마트의 가치가 2조 2,468억이고 이걸 만약에 자산 가치로 본다면 순자산이 이 회사 13조 3,500억입니다. 즉 이 지분의 가치가 2,468억이냐 아니면 1조 3,350억이냐 요 둘 중에서 이거를 선택한 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어느 시점이 돼서 이 상속을 증여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하지 않을까. 약간 뭔가 의도가 있는 약세일 수 있다라는 거. 예, 거기에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 외에는 발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좋은 장세에 또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 과거 주가하고 비교해도 너무나 예, 차이가 나는데 여기 과거에 보면 그 2020년에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증여세 현금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분할 납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2020년 이 8.22% 9월 28일 증여를 했고 예, 세금을 내야 될 게 아까 자산 규모로 보면 이 8.22%가 한 1조 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5천억인데 이렇게 적게 냈습니다. 2020년 주가를 보면 낮았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낮다. 예, 증여의 어떤 동기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증여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예, 분할 납부를 하게 되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면 납부가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쯤에는 증여가 또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 저가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그 대응이 적절할 것 같고, 아무리 그 쿠팡이 강력하고 네이버가 강력하다 해도 이 오프라인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경제력을 쥐고 있는 고연령층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뭐 그나마 희망은 있다. 다만 오너 리스크를 너무 간과를 했던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미세공정에서 TSMC를 따라잡았다, 능가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TSMC하고 비등한 어떤 밸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침공하는 순간 TSMC가 증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뭐 납득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재고가 있는 사상 최대로 재고가 불어났는데 그 재고가 앞으로 없어진다. 메모리가 AI 기반으로 해서 늘어난다. 이거는 다소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예, 그리고 적자를 계속 이렇게 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만큼 급하게 올라가야 될 만큼 또 모멘텀이 있느냐 그러면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그게 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최근 이상한 상승이다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기세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뭐 매도 관점에서는 매수는 이미 요걸 봤는데 안 되고 매도 관점에서는 7월에는 정리를 하는데 이게 좀 강력하게 전량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여기 보시면 예, 재고 자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됐습니다. 과거 한때 6조 원 수준에서 17조 원인데 이게 반도체 가격이 내리는데 이 재고가 그나마 온전하냐 17조 1천억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냐라는 부분에서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과한
반응은 분명하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뚜렷하게 꺾이지는 않을 거니까 8월 되기 전에 다 정리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